지금까지 우리는 스포츠 심리학 제1과목 그 스포츠 심리학에 대한 이론 설명 그리고 3회에 해당하는 기출문제 이런 걸 풀어봤어요. 이제 거의 마지막 2017년도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꽤 많은 점수를 그러니까 60점 이상은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이죠. 그런 거라고 보이고요. 이제 우리가 우리 교재에 준비한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한번 풀어볼게요. 58쪽 되겠어요. 58쪽. 다음 중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의 내용이 아닌 것은,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스포츠 심리학을 광의로 설명한 게 아닌 거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어떤 게 등장할 수 있는 거냐 하면 이 답지 3개 중에 하나에다가 협의를 넣어 놓을 수 있죠. 협의를 넣어 놓고 광의가 아닌 걸 찾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4개를 다 광의로 넣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4개를 다 광의로 넣어 놓고 그 중에 하나를 틀리게 하거나 이런 패턴이 되겠죠. 1980년대 이후에 체육화의 전문화와 세분화 추세에 따라 강의 스포츠 관점은 좀 현재 약간 퇴색하고 있다. 그렇죠. 운동 수행과 사회적 요인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그런 분야다. 그럴까요? 혹시 협의 아닌가요? 운동학습, 운동발달, 운동제어와 스포츠 심리 영역을 모두 포함한다. 모두 포함하니까 아마 광의가 되겠죠. 운동발달, 운동제어, 운동학습이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의 하위 학문 영역이 같은 얘기잖아요. 3번하고 4번이. 그죠? 3번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1번 맞는 얘기니까 2번은 아니겠죠. 2번은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에 대한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심리적 요인이 운동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는 분야다. 그렇겠죠. 스포츠 상황에서 인간 행동을 분석이에 통제, 예측하기 위해 심리학의 어떤 방법을 이용한다. 스포츠나 운동 수행이 개인과 팀의 심리적 기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규명한다. 다 비슷한 얘기들이죠. 운동 발달, 운동 제어, 운동 학습이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의 하위 학문 영역이다. 이것은 아까 바로 직전 문제에서 광의로 다뤘었죠. 3번 스포츠 상황에서 인간 행동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그것을 현장에 적용한 학문은 뭐냐라고 묻는 거죠. 스포츠 사회, 스포츠 심리, 스포츠 교육, 스포츠 경제. 스포츠 경제라는 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분이 그 스포츠 지도사 시험에서 다루지 않는 거니까 4번은 그냥 만든 말이라고 이해하시고요. 스포츠 교육학은 교육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사회학은 사회에 대한 해석 이런 게 들어가야겠죠. 요거 스포츠 심리학에 대한 얘기예요. 스포츠 심리학의 발전 과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겠는가? 요거는 맨 처음에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분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으로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스포츠 운동 심리학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 스포츠 운동 심리학이라고 하지만 요즘에는 그냥 스포츠 심리학과 운동 심리학으로 구분해서 얘기하기도 해요. 스포츠 심리학의 5번이에요. 스포츠 심리학의 발전 과정 중에서 스포츠 심리학의 아버지 누군가요? 그리피스, 그 다음에 맥클로이, 트리플렛, 그 다음 푸니 이렇게 되는데 이 정도는 그냥 우리 기본적으로 그냥 외워주죠. 예, 그리피스 심리학의 아버지. 6번 체육을 통한 성격 형성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사람은 누구냐? 는 거예요. 1930년에 그 맥클로이다라는 거 이것도 그냥 외워둘게요. 맥클로이, 그러니까 그리피스, 맥클로이 이런 사람들 다 소련에서 스포츠 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 칼 디엠, 그리피스, 푸니, 맥클로이 중에서 가장 소련 사람 같은 이름 골라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푸니라고 우리가 가져갈게요. 8번
스포츠 심리학의 초기 시대, 스포츠 심리학의 초기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거니까 이렇게 역사와 관련된 거는 뭐냐면 초기 시대의 내용이 아닌 다른 시대의 내용을 넣어 놓은 거겠죠. 자, 1번 제1차 국제 스포츠 심리학 총회. 그 다음에 2번 관중의 존재 유무에 따른 운동 수행 효과가 최초의 연구다. 스포츠 심리학 연구의 획기적인 전환점이었다. 스포츠 심리학의 발전에 기여했다.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이거 한번 볼까요? 스포츠 심리학의 초기 시대 역사니까 아마 그 앞부분에 있겠죠? 자, 초기 시대 18쪽 되겠습니다. 18쪽에 보니까 초기 역사 해갖고 1890년대부터 1930년대 요 사이가 아닌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겠죠? 그렇게 했을 때 1번 국제 스포츠 심리학 총회라고 하는 것은 1960년대에 이탈리아가 주도한 그런 총회다. 관중의 존재 유무 이런 건 다 그 이후 내용이네요. 관중 이후는 저기 트리플릿이 1897년에 다시 말하면 18쪽에 보면 스포츠 심리학의 발전 과정에서 초기 역사 시대 그 다음에 1960년대 이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묻고 있는 2, 3, 4번은 초기 역사 시대에 대한 내용이다 라는 얘기하고 있네요. 그랬을 때 제1차 국제 스포츠 심리학 총회는 초기 시대의 역사가 아니고 좀 더 이후 시대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스포츠 심리학이 활성화된 시기는 언제일까요? 네, 이거는 1970년대라고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자, 제1차 국제 스포츠 심리학 총회 시기는 아까 1965년에 이탈리아였죠. 안토넬리가 이탈리아에서 됐죠. 국내 스포츠 심리학의 내용과 연도가 잘못된 거. 이런 문제 되게 옳지 않아요. 나쁘죠. 이런 문제는 뭐라 그럴까 사고력을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자꾸 외우게 만드는 문제라서 좀 슬퍼요. 이런 문제는. 볼까요? 1953년에 한국체육학회 대충 맞는 것 같고요. 학회가 창설됐으니까 55년경에 체육학회지 창간호가 발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1988년 이후에 분과 개념이 도입됐어요. 그전에는 분과가 아니었죠. 2002년에 한국 스포츠 심리학 계지가 발간됐네요. 잘 모르겠어요. 2002년인지 아닌지. 그 앞에를 보면 1990년이었다고 하네요. 1990년에 한국 스포츠 심리학 계지가 발간이 됐고 2002년에는 연구재단 등재 학술직으로 선정이 됐군요. 이렇습니다. 자, 12번이야. 다음 보기는 스포츠 심리학의 영역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정보 처리, 운동 제어, 운동의 법칙, 그 다음에 반사, 운동, 협응, 이거 다 어디예요? 중간에 운동 제어란 말 들어가 있네요. 두 번째. 그래서 운동 발달, 운동 제어, 운동 심리학, 운동 학습, 운동 제어 되겠고요. 13번. 스포츠 심리학의 영역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운동 참가 동기, 운동 참가 지속, 운동의 심리적 효과, 정신 건강. 이거 운동을 왜 하느냐 하는 거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운동 심리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기는 스포츠 심리학의 영역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운동 행동 모형, 운동 학습의 과정, 운동 기억, 송환 전이, 연습의 법칙. 다 운동 학습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음 보기는 운동 심리학의 영역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유전과 경험, 발달의 원리, 발달이란 말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운동 기능의 발달, 또 발달이란 말 나오고요. 학습 및 수행,
적정 연령, 노령화 이런 말 나왔어요. 운동 발달이라고 보면 되겠죠. 운동 심리학, 운동학습, 운동 발달, 운동 제어.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초를 다지고 넘어간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16번 스포츠 심리학의 영역 중에서 적용되는 원리를 규명하는 데 관심을 두는 연구 분야는 이게 뭐죠? 스포츠 심리학의 영역 중 적용되는 원리를 규명하는 데 관심 있는 연구 분야, 이거 문제가 잘못 나왔네요. 이 문제는 삭제를 할게요. 아래 해설을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이걸 올바르게 바꾸려면 스포츠 심리학의 영역 중 인간의 동작이나 운동을 어떻게 만들고 조절하는가, 또 그에 적용되는 원리를 규명하는 데 관심을 두는 연구 분야는 뭔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게 운동 제어로 연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앞에 그런 얘기가 없고 그냥 적용되는 원리를 규명하는 데 관심을 두는 연구 분야는 모르죠. 뭔지 모르고 이거 다 될 수 있죠. 16번 이 문제는 잘못 나온 문제고 잘못 나온 문제예요. 그리고 이거를 답에 맞춰서 운동 제어라고 가져가려면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스포츠 심리학의 영역 중에서 인간 움직임의 생성, 조절 혹은 그 적용에 관련 있는 원리를 규명하는 데 관심 두는 그런 연구 분야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해야 답이 되겠습니다. 17번 스포츠 심리학의 영역 중에 인간의 생애에 걸쳐 생애 이런 말 나왔어요. 생애는 발달이겠죠. 운동 기능이 어떻게 분화되고 다시 종합하여 발달이란 말이 또 나왔네요. 변화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 발달 생애 이런 거 나오니까 운동 발달. 챕터 1이 끝났고요. 챕터 2로 연결을 할게요. 인간 운동 행동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운동 제어의 주요 제한 요소에 속하지 않는 거 뭐가 될까요? 운동 제어 이거 세 가지였죠. 개인 환경 과제였어요. 개인 환경 과제였는데 그거 몰라도 갑자기 뜬금없이 3번에 가면 경제라는 게 나오죠. 예, 경제 이렇게 관련 없는 거 이런 거 골라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런 거 나왔을 때 너무 겁먹지 마세요. 다 문제 속에 답이 있으니까 4개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그 중에 친숙하지 않은 거, 어울리지 않은 거 답으로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운동 제어의 주요 제한 요소 중에 개인에 속하지 않는 거. 인지 능력, 동작 능력, 지각 능력, 조절 환경. 조절 환경은 뭐예요? 예, 그냥 의미 없는 말이에요. 의미 없는 말. 환경 조절이다. 이렇다고 한다면 환경을 어떻게 바꾼다. 이렇게 뭐가 변화시킨다, 뭐가 말이 되겠지만 조절 환경 이거는 그냥 큰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이렇게 얘기도 나와 있는데 예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조절 환경은 어디에 속할까요? 네, 환경에 속하겠죠. 3번 그 다음에 환경에 속하는 것은 뭐냐? 조절 환경 아까 나왔네요. 조정, 안정, 지각 이건 어디에 포함되는 거였어요? 과제에 포함되는 거였죠. 과제의 조정, 과제에 포함되는 게 다시 정리하면 개인에 포함되는 게 지각, 인지, 동작, 환경에 포함되는 게 조절 환경, 비조절 환경, 그 다음에 과제에 포함되는 게 안정, 조정, 이동 이런 거죠. 4번에 가니까 또 이게 나왔네요. 과제에 속하지 않는 건 뭐냐? 경제 이게 나왔네요. 조정, 이동, 안정이라고 했죠. 3번에 경제성. 이것도 관련 없는 말이에요. 관련 없는 말 나왔으니까 얘를 답으로 가져가면 되겠죠. 정보 처리 단계 중에 보기의 내용과 관련이 깊은 거. 의사 결정과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을 지닌다. 의사 결정과 관련이 있는 거죠. 의사 결정 다른 말로 하면 판단은 다른 말로 하면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5번에 2번 반응 선택이 되겠습니다. 정보 처리 단계 중 보기의 내용과 관련이 깊은 것은 받아들인 자극에서 정보를 분석한다. 정보를 분석하는 거예요. 받아들인 자극에서.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자극, 확인 정도가 되겠죠.
자극 확인 혹은 자극 지각 혹은 뭐 감각 지각 요렇게 비슷한 말이 있으면 되겠어요. 근데 답지를 보면요. 선택지를 보면 자극 확인, 반응 계획, 반응 선택, 반응 결과, 반응이 3개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닌 거 골라도 되겠어요. 7번 정보 처리의 단계의 순서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정보 처리 단계는 먼저 자극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반응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반응을 계획하는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정보 처리 단계 중 8번이에요. 감각 및 지각 단계에서 자극의 확인이 끝난 후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계는 뭔가요? 말 그대로 결정하는 단계니까 선택하는 단계겠죠? 그래서 반응, 선택 단계로 이어가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9번 다음 중 운동학습과 관련된 기억 요소가 아닌 것은 감각, 단기, 오감, 장기. 갑자기 오감이라는 게 나왔죠. 이것도 관련 없는 다른 말이 되겠어요. 운동학습에서 얘기하는 기억은 3가지예요. 감각 기억, 단기 기억, 그 다음에 장기 기억. 자, 10번 내용에 대한 병렬적 처리를 하는 기억은 뭔가요? 병렬은 어떤 뜻이냐면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나를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때렸어. 그럼 얘기도 들어오고 이 때렸으니까 내가 맞았으니까 피부에서도 감각이 들어오겠죠. 이걸 동시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병렬적 처리라고 하는 거죠. 예, 감각 기억이라고 가져가면 되겠어요. 의미론적 기억을 하는 기억 단계는 뭐냐? 의미론적 기억은 다른 말로 하면 그 기억에다가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예, 장기 기억을 의미하고 있죠. 장기 기억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중 감각 기억에 대한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환경으로부터 얻어진 정보가 맞죠. 병렬적 처리가 가능하고요. 정보를 조직하는 일시적 단계. 요거는 일시적 단계니까 요건 단기 기억에 대한 얘기예요. 정보의 수용량에 제한은 없지만 곧 사라진다. 바로 감각 정보죠. 그래서 3번 정보를 조직하는 일시적 단계는 단기 기억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번 장기 기억과 관련이 없는 것은 무엇이냐? 장기 기억은 선택적으로 기억하지 않죠. 오래 기억하는 거니까 일화적 기억이 맞고요. 의미론적 기억도 맞고요. 오랫동안 유지된 기억이 맞죠. 선택적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 기억에 대한 내용이 되겠어요. 파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은 교수자, 학습자, 환경, 운동, 과제. 파지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갖는 거냐면 학습자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굳이 교수자의 어떤 교수의 특성이 파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15번 오랫동안 운동기술의 수행력이 유지되는 능력을 뭐라고 하냐? 이거 파지라고 한다고 그랬죠. 파지, 유지에서 파지, 유지되는 거, 파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새로운 기술의 학습과 수행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이거 이제 전이라고 하는 거죠. 전이. 다음 운동 제어 체계 중 폐쇄 회로에 대한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그러면 이거는 이게 다 맞는 얘기라고 하면 4개가 다 폐쇄 회로에 대한 얘기라고 하면 그 중에 틀린 것을 혹은 4개 중에 3개는 폐쇄, 하나는 다른 이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볼게요. 체계가 실행해야 할 목표가 설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참조 준거와 실제 동작 간 오류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져서 오류의 탐지와 수정이 저절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비연속이 아니라 연속적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4개가 다 맞는 폐쇄 회로에 대한 얘기인데 그 중에 하나를 틀리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연속적인 피드백이 아니라 연속적 피드백이 진행이 됩니다. 느린 정보 처리로 빠른 운동을 설명하지는 못해요. 자, 18번. 저장되어 있는 동작에 대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인간의 모든 운동이 생성된다는 이론은 무엇이냐? 이게 개방회로 이론이 되겠죠. 개방회로 이론은 미리 다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상관없이 실행되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해요. 저장되어 있는 동작에 대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인간의 모든 운동 행동이 생성된다는 이론이에요. 아무래도 한계가 좀 있겠죠. 다음 중 반응 시간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반응 시간 한번 읽어볼까요? 변별 반응 시간, 단순 반응 시간, 제어 반응 시간. 변별 반응 시간이 2개가 나왔네요. 1번하고 4번이고 오류가 되겠죠. 굳이 넣는다면 선택 반응 시간 이런 게 하나 들어갔어야겠죠. 자, 제어 반응 시간 이거 없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니까 없는 얘기를 집어넣은 거죠. 20번. 보기의 내용이 말하고 있는 반응 시간은 무엇인가요? 하나의 반응이 아니라 각각 다른 반응을 요구할 때 이걸 뭐라고 해요? 네, 선택 반응 시간이라고 하죠. 선택 반응 시간이라고 합니다. 21번. 보기의 내용이 말하고 있는 반응 시간은 뭔가요? 특정 자극에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자극은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개의 자극을 변별은 판단한다는 거예요. 변별하는 반응 시간이다, 판단하는 반응 시간이다 라고 해서 변별 반응 시간이라고 하죠. 22번. 반응 시간의 요소로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반응 시간의 요소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각성 수준, 자극의 예측, 반응의 복잡성, 연습, 자극 반응의 선택수, 주의의 평가, 주의 초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올바르지 않은 것은 활용이라고 하는 전혀 관계없는 말이 들어가 있죠. 23번. 운동학습의 개념. 지금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여러분의 어떤 기초 실력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을 빌드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아무래도 기출 문제에 비해서는 문제의 질이나 이런 부분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이 감안하고 핵심적인 내용들만 다시 한번 정리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23번. 운동학습의 개념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뭘까요? 운동학습은 성장, 성숙에 의한 변화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죠. 왜냐하면 자연적인 거기 때문에. 학습은 의도적인 거라고 했어요. 운동학습은 비교적 영구적인 변화예요. 그리고 내적 과정이라고 그랬죠. 외적 과정에 속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일시적인 변화에 속으면 안 돼요. 운동학습의 과정은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가 없죠.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동학습은 연습과 경험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24번. 운동학습의 이론의 순서로 올바른 것은 이게 좀 그러네요. 운동학습 이론이라고 보기보다 어떤 운동학습 정보처리요? 정보처리겠죠? 정보처리. 그래서 감각, 지각, 반응, 선택, 반응, 실행이 된다. 이런 몇 가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